자, 지금부터 제4대 부산지역 본부장 선거 합동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본부 선관위원장 김병수 선관위원장님 인사 및 안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선거위원장 김병수라고 합니다. 투쟁을 시작합니다. 투쟁! 네, 오늘 특별자님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각 인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후보님들 연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1번 박경일 후보, 2번 박철재 후보, 3번 임정현 후보님 순서를 할 거고 질의응답은 세 분 모두 연설을 하고 난 후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우리 박경일 후보님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후보 연설 이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가피하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못 오신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간부한 사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 발전을 위해서 후보 유세장에 찾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후보 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한국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후보 곽경일 동지 여러분께 관련차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 7년 전 우리는 정말 조직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 속에서 조합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영 또한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역노동장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으로 함께 왔습니다. 지난 1기, 2기 때 정말 수없이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지들과 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노 간의 갈등은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여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통합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코로나와 윤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해 우리의 권익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우리의 생계는 파괴되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 파괴되는 이 생존권을 누가 하면 되나 누가 하면 안 되나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블랙셰프 요리사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요리를 지어줘도 얼마나 성심성의껏 한마음으로 열정을 쏟아부으면 똑같은 재료에서도 다른 요리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정말 조합을 사람 마음이 있기에 여기 함께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동지 여러분께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공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쟁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그러니까 생존권을 위해서라면 최전선에서 항상 제 한몸 바쳐서 우리 동지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기호 1번 박경일 후보의 힘찬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박철재 후보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부산 동정 후보 박철재 주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정!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제게 제 신임을 동지들께 묻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박경일 후보자, 임정현 후보자 모두 동지들을 위한 마음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약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약속 강하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 및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카페 현장 공유 및 신규 예비 현장 전수조사 후 정확한 데이터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기존 선출직 외에 본부 운영 간부를 축소하겠습니다. 각 지부별 의견 및 안건을 기본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사업 관련 각 지부장님들과 실무 논의를 충분히 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공약 사항입니다. 동지 여러분,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 정부의 PF 대출 규제, 그리고 건설사의 저가 입찰 경쟁 등으로 제가 노동조합 몸담은 이래 최고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고 평등하게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사요, 독단, 독선 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아니 전 조합 동지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부산본부가 됐으면 합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사기가 사기 출발선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꿋꿋하게 함께하며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동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시면 기꺼이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제!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박철재 후보님 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임정현 후보님 연설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후보님들이 열과성의를 다해서 또 자기 공약도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그런 말씀들 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에 관련해서 공약서에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A4 용지에 적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외람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대기자 우리 동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뒤를 한번 보시고 우리 대기자들이 손을 들었는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왜 손 들었냐면 저도 대기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가 조금 찹찹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공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새로운 검찰 정부의 탄생 아래 우리 타워 크레인을 향한 표적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그런 각종 생계, 민생 그런 바탕을 시작을 울리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건설사의 부도, 정부의 공권력 행사, 심지어는 의료 대란까지 이어지고 전 사회 전반의 경제 위기와 침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건설사와 임대사는 저희들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을 요구하기도 하고 타워 경력도 없는 비조합원을 써서 우리 일자리를 빼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비조합원들을 양성을 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후보는 공약에 따라서 고용 안정, 보호에 맞추어 건설사와 임대사의 행포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더불어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장비 수와 비조합원의 비율이 점차 커져만 가는 그런 현실을 과감하게 막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기준으로 우리 한국노총 부산 지역에 민주노총과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수를 비교를 하자면은 현장에서 지금 한국노총 89대, 민주노총 149대, 비자업은 126대, 비율로 보면은 60%하고 40%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합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못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수장을 뽑는 겁니다. 여기에 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연대 강화. 한국노총 본조는 각 지역 본부와 유대 강화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본부장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있어야만 제가 유상득 위원장을 만나든 또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을 만나든 또 임대사 사장을 만나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강화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장 상황에 따른 유인타워 지원을 받아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관계 유지 노력을 한 게 있어서 임대사와의 소통입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통을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기 실업에 대한 대안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좀 했었는데
가장 쉬운 예로 무인타업권도 있습니다. 이 무인타업권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부터 1월, 2024년 8월 기준까지 약 한 222대, 그리고 여기 있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조합을 꾸리면 됩니다. 꾸려서 무인 전담방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0대만 받아와도 우리 대기자들 숨통을 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연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노총 지역본부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인 연대는 가질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소신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조합은 늘 상대편 조합에 타겟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밀려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제 공약 3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 아까 손들었죠. 지금 우리 113명 중에 대기자가 72명이고 현재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41명입니다. 그리고 불경 전체 통합 순번으로 보면은 183명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옵니다. 이 장기 대기라는 거는 그냥 장기 대기가 아닙니다. 지금 후보도 1년째 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는 각오로 막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 지역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되는 거고 그 조합이 함께하고 함께 뭉치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업 전문입니다. 투쟁도 전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 조합원들, 대기자들, 또 우리 간부님들, 고생하신 정간부님들까지 다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투쟁!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린 설명은 그 3가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3년을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수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지금 후보님들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제 기호 3번 임정현 후보 연설은 여기까지 하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기호 3번 임정현 후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투쟁! 예. 기호 3번 임정현 후보님의 힘찬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 질의응답은 3분 후보께 공통적인 질문 3가지만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후보별로 개인적인 그런 질문 3가지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앉아주시면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주시면. 동영상 촬영해. 아니 그 나중에 지금 받으면 어디서 가서 아 올라가. 자, 그럼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니까 나서 앞에서 같이. 아까 서 있겠습니다. 뒤에 서 계셔도 되고. 자, 질문하실 거 좀 고민해 보시고 공통 질문 그리고 개별 질문 이렇게 세 가지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일어서셔가지고 좀 간사한 거좀 골라주세요. 후보 공약서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홍보 영상이나 홍보 글도 뭐 이렇게 뭐 기호 1번, 기호 3번 후보님들은 올려주셨는데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정말 3년 동안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야 될 본부장을 뽑는 자리인데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서셨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가.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각 후보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통합선거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공약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공약 설명 잘 해주신 건 좋은데 그 책임 못 지켰을 때 공약 이행률이 낮았을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공통 질문이지. 예. 자, 통합순번에 대한 의견과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걸 하나로 그냥 보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곽경일 동지여러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오를 탄 지 11월이 되면 초등을 받은 지 23년째가 됩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살아오고 이 타오 업계에서 그동안의 성실도라든지 정말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지금 한순간에 어떠한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가 제가 조합원들 앞에서 투쟁력이든 성실도라든지 보여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순번 처음에 우리가 한국노총만 줬자고 민주노총만 줬자고 한 건 아닙니다. 통합순번이라는 건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갈등을 해소하고 최대한 그 연대를 강화해서 임대사들이 그 노노 간의 갈등을 조작을 해가지고 임대사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더 강력하게 연대하기 위해서 통합순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순번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우리 조합원들 전체가 공평하게 한 바퀴 해제될 때까지는 무조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그 제도 안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각오를 말씀드리고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못 지켜진다면 3년이 지난 뒤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찬반 투표로 인해서 제 인센티브를 조합원들한테 걸겠습니다. 투쟁! 네. 통합순번은 제가 그 3기 때 민노 지부장님하고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시행했던 조합원 동지들께 물어가지고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민주노총의 그 지부장이 누가 되더라도 통합순번을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뭐 조합원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통합순번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이렇게 지부장님 지부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조합원들 그 의견을 여쭙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하고 평등하게 조합 운영을 하겠다. 뭐 사리사욕, 독단, 독선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려가겠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은 대통령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합니다. 근데 안 지켜집니다. 왜? 항상 달콤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이룰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공약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속으로 그냥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순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노하고 함노의 통합 순번은 사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박통철 지부장이 있을 때, 우리 성수호 본부장이 있을 때 정말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철재 본부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잡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 순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통합 순번의 당사자인 민주노총에 어떤 수장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쪽에 어떤 수장이 돼서 어떻게 강력하게 이 집행부를 끌고 가고 이 조합원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거기 선점은 우리한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예, 각 후보자들에게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3명 후보자님들 앞전에 간부 역할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서로의 점수가 각자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실업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전에 간부로 활동을 하셨을 때의 성과, 본인들의 성과와 그리고 장기 실업 대책을 조금 상세하게, 그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질문으로 해가지고 공통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곽경일 동지 여러분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성과라고 말하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힘들 때 밀락동 제가 들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비노조까지 투입하면서 저희 자리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관광버스로 2대 대전에서 조합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방송차 하나로 우리 조직부장과 또 뭉쳐서 인원수 3명으로 거기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제 혼자서 경찰, 관공서 모든 곳에 고소고발 제가 거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산타워 사장님께 전화 오셨습니다. 하우노축 대단하다고. 왜? 밑에 현실을 보지 않고 방송차 한 대가 관광버스 2대를 이길 것이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그 현장 또한 비노조가 탐으로 인해서 제 순번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자리라 생각해서 1년이 되지 않는 현장에 우리 조합을 위해서 순번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직부장을 하면서 정의부장, 사무자 모든 역할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장기 대기자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유인타운은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본부장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사를 요리하는 방법, 현장과 교섭하는 방법 더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타워는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관공서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건설정책국장하고도 통화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채집해서 갖다 주면 자기들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조정 삼아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개월 정도를 대기자들 중에서 소형타워 지원자를 향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부장들과 함께 부산의 전 현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 전 현장 동영상 촬영을 오전 오후 매일 할 것입니다. 매일 해서 전문 조종사가 아니고 목수가 운전하고 오후에 다른 직영이 운전하고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모든 자료를 채집해서 2개월 동안 모집할 겁니다. 채용 면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업무 방해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서 부산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소형타워 인건비로 몇 푼 아끼는 것보다 더 많은 건설 현장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 사를 이렇게 얘기하자니 좀 쑥스러운데, 예전에, 저는 민주노총, 지회장을 계속, 했었고, 저희 한국노총에 넘어올 당시, 민주노총에, 지회장이었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습니다. 제 하나, 편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청렴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으면 한국노총으로 넘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때 당시 민주노총에서 지회장을 하고 있었고 편한 길이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 본부장이신 성수호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성과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3기 본부장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민노총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계속 생각했던 으로 인해 갖고 통화 순번을 계속적으로 민노 지부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수개월간 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조합원분들이 그게 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과되겠죠. 공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통화 순번이가 만든 것도 저희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만든 것이지만 정책을 지금 나가는 것이 좋다고 지금 그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공을 얘기하라 하시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에 대해서 제가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제가 옹호 단체 지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는 한 대도 안 뺏기고 다 받아왔습니다. 집회도 제가 했고 고소고발도 제가 했고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 실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데 방금 전에 제가 공약 부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60대 40입니다. 이거 줄여야 됩니다. 1년에 368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40%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줄여나가고 모임타워 받아오고 또 유대 강화하고 임대사들 만나서 업주할 땐 업주하고 칠 땐 치고 박을 땐 박아야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113명이 무엇이라고요? 저쪽 조직 숫자 많습니다. 우리 묵고 살릴 걱정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그런 걱정 안 시켜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네. 네. 우리 후보 세 분 중에 이제 본부장이 당선이 되시면은 이제 운영위 구성을 이제 꾸려 나가실 건데 박결재 후보님은 잠시 공약상에 들었습니다만은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집행간부 숫자라든지 이게 적정하냐 그리고 어떤 뭐 축소 방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호 1번 곽경일 자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선 정말 중요합니다. 동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정말 어려운 시국에 대기기간이 간부와 조합원의 경기도는 1년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이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역량 있는 간부가 인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연 지연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필요 없습니다. 정말 12월 말까지 아니면 1월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 같이 답사하고 우리 조합원의 생계를 같이 사수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조합에 이 능력적으로 50% 인센티브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분만 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고심해서 저희 사기 간부들과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인선을 다 하기 전에 지부장님들이 벌써 선출이 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의논을 해서 최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확실히 말씀 못 드려도 일단은 쓸데없는 간부는 인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위해서 정말 회사로 따지면 애사심이 있는 그런 간부로 인선해서 당당하게 열심히 조합원들 앞에서 고개 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 사항에 운영진 축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간부 숫자에서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간부 숫자에서 무조건 줄입니다. 줄이고 지금 3기 때 했던 방식으로 파트를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조직으로 해가지고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예. 예, 이거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이 생각나네요.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 노동조합에 간부들 필요합니다. 그럼 그 간부 한 분이 무인타워를 1년에 30대를 받아오면 두 사람이면 60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는 저는 간부 인선에 있어서 최우선 정말 유능하고 또 우리 조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능력을 발휘를 한다면 그 인원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답이고 사실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그렇게 되면 간부 숫자가 무슨 숫자가 필요했습니까? 3명이 50대를 받아오고 4명이 80대를 받아옵니다. 그 간부 하나 줄이가 뭐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 노파심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치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분명히 구성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확실한 답을 줄 겁니다. 현장 사업을 통해서 현장 받아오면 됩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까? 어떤 부분? 되게 세 분 다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전체 우리 숫자 대비 적정하냐, 그리고 뭐 축소란 몇 명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 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현재 간부가 지부장님들 포함해가지고 15명입니다. 본부장님 포함해가지고 15명인데 지부장님하고 본부장님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빼고 그 외에 임명직 간부가 9명 사무장 포함해서 9명인데 그 9명이 지금 많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9명이 많다. 근데 불만이 있으니까는 자꾸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간부가 너무 많다. 인센티브 받는 간부들이. 근데 9명이 많은데 다들 줄이시겠다고는 말씀을 다 하시고 하는데 또 뭐 줄이는 게 아니고 능력을 더 키워서 현장을 더 받아오면 되지 않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드리고 한데 정확하게 몇 명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종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치가 발휘하면 그 숫자가 큰 문제가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고 박철조 군의 같은 경우에는 뭐 축소를 시킨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런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박기룡 후보는 그 말은 알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숫자 정도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답변 드릴까요? 추가로 답변 동지 여러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명 줄이고 2명 줄이고 거기에 연연하시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부의 숫자 한두 명이 10명 줄일 수 있으면 나오면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러면 동지 여러분들 일 안 하는 본부장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만 먹고 살면 되는 조합입니까? 동지 여러분, 고심해서 민노총 간부도 숫자 비율도 우리도 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소행타워 200개 현장 어떻게 현장 조사를 하고 고소고발하고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왜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숫자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줄이는 비율까지는 여기서 요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심도 있게 제가 업무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인선하면서 숫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상기 본부장을 지금 타노조와 진행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약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만큼 또 간부들이 또 바빠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간부 인선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첫째도 고용, 둘째도 현장 사업, 셋째도 우리 일거리입니다. 거기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시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보들 입장은 다 들었으니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통 질문이 세 가지가 다 끝났는데 제가 생각에 솔직히 개별적으로 질문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공통 질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공통 질문으로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후보님 예. 그럴 수 있겠지. 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좀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공동질문드립니다. 다들 뭐 간부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짧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이 되시려고 나온 것 세 분 다 축하드리면서 본부장의 최대 덕목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조금조금 변화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본부장 나와서 최대 덕목이 무엇인지 본부장으로서 한 가지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울분 각경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최고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본부장은 솔선수범입니다. 본부장이 성실해야만 간부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조합의 단합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때까지 23년 타면서 한 달에 이틀 이상 개인 대체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학교 때도 공부는 좀 못했지만 개근상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타워크랜 생활기록부라 하면 저는 어느 임대사도 이력서 튕기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세!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께 후반부에 말씀드린 두 가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에 관련돼서는 노동조합의 원칙 딱 하나입니다. 투쟁력입니다. 그 투쟁력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도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학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일가에 지각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불성실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안정 거기에 모든 슬로건을 맞춰서 성실히 뛰고 열심히 일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본부 최고 문제가 이 지금 경기 악화로 장기 대기자가 많이 발생되는 게 참 이게 고질병인데 지금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임대사하고 체제 결제 때문에 임금 단가가 임대 단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인단협에 대한 우리 임금도 보전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임금 삭감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임금 삭감분 얘기를 갖다가 받자니 뭐 우리 인단협 위배되는 거고 또 그걸 갖다가 버리자니 솔직히 또 우리 놀고 있는 대기자들이 눈에 밟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질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탄압 정부에서 타워기사 원래비 성과금이죠. 성과금을 건드려 가지고
좀 다른 지부에서는 그것까지도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부산은 아직 그런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도 판단한 정상적인 임금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아직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성과금 관련이 현장마다 지금 제가 따로 다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크레인이 저도 성과금 합당히 받아야 된다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부산에 임금이 성과금이 안 나오는 현장도 있고 제가 꽤 달라지는 상황에서 골조의 소통협회랑 또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기울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질문하신 임금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현장 사업을 직접 몸으로 뛰다 보니까 임대사들이 임금을 많이 논합니다. 동지 여러분도 여기 다들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2몇 프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현재는. 왜?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에 임금 깎고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깎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이 된다면 임금을 깎는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불법이니까. 하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대 들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저임금가라서 임금이 안 맞아서 비노조한테를 꼭 태야 된다고. 저는 그러면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호핑 레바 잡아주는 할 때도 직업 필요 없게 장기 대기자로 장기 대체로 만약에 한 대를 돌리게 되면 하루에 18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면 한 대가 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 대기자가 소유타의 현장도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 또한 장기 대기자가 장기 대체로 지원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통합순번이면 민노와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비율이 안 되고 임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노조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더라도 우리 조합의 투입률을 올려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안타깝게 다른 일로 먹고 사는 일이 없도록 타워크레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타워크레인 점유율을 높이는데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권협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과금 조사할 때 저는 해운대 지부장이라고 제 스스로 밝히고 처음 타오를 제가 22살 때부터 탔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저한테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밥 먹듯이 이 성과금이 저한테는 땀방울 같은 저희 노동력에 대한 진정한 대가라고 저는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가 울산에서 강력수사대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면서 뭔가 해운대 지부장이니까 건덕지가 있겠지 하면서 조사하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말 저도 형사로서 자부심 없이 살아가는데 타워크레인 조종사로서 정말 자부심 있는 자기 스스로 밝혀서 더 강력하게 조사받는 조합을 보고 저한테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밖에 담배 피는데 데리고 나가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시면서 제 보고 자부심 가져서 보기 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철권협회 만날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노동력을 왜 본인들이 불법의 자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저는 철권협회도 협상도 하고 그러고 철권협회도 잘못된 부분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들 저도 공격하겠습니다. 해서 협상거리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바보같이 동네 핫바지처럼 당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현장 사업이 힘듭니다. 3기 본부장으로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임금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원을 투입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저는 그 부분이 뭐 대기자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차후에 뒤로 이어지는 타격감은 정말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경 위에
윗지방에서는 임금 삭감으로 해서 노동조합 기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금액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한 현장을 갔다 하더라도 차후의 현장은 사측에서는 다음엔 더, 이번에는 더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비조합원 임금이 세전 4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임금 삭감 부분도 대기자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인간력대로 현장을 투입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차후에 발생되는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타격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로 지금 저도 조사를 받았지만 거의 우리 노동조합 기사님들께서 다 조사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사도 끝나고 판결문도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 단종과 철콘협회와 만나는 것도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으면 민주노총의 지부장님이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본부장 후보로서 임금을 깎겠다 아니면 임금을 또 지켜나가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공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 단체와의 입장에 있어서 함께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답 중에 가장 정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콘협회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길 때 우리 성소본부장하고 저하고 박동철 예전에 그 민주노총 지부장이죠. 근데 민주노총 지부장이 빠진 자리에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외기투합을 해서 그 밑에 집행부의 조직부장입니다.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철콘협회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철콘협회 그 회장님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부산 경남은 다 제각각이냐, 현장마다 금액이 왜 다 틀리냐, 그리고 왜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 제약이 없느냐.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또 경기가 어려우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또 서로 상생합니다. 철공협회 저거 아닙니다. 우리 가면은 간식 주고 우리 밥 주고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해서 OT도 시켜줍니다. 그런 철공협회하고는 매년 아니면 2년, 3년이라도 정기적으로 또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임금 맞습니다. 우리 임금 맞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수사 2번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제가 총대 다 맸습니다. 6명, 7명이 다 내가 했다 해라 해가지고 제가 총대 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아니 세금 다 냈고 각근세까지 다 띄는데 그게 불법이라면 김건희 가방은 뭡니까? 내가 잠깐 못 잡고 한 얘기였는데 넘어가시고 제 답변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니까 아까 손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나왔습니다.
시국에 이제 본부장님 후보로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 지금 6대4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본부장을 하실 건지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 대기가 엄청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좀 십시일반할 수 있는 뭐 현장을 내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동참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6대4는 뭐 지금은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거고에 비노하고 나왔습니다. 비노하고 6대4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이제 투입 비율이. 예, 아까 연설을 하는 중에 예. 일단 그런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이 예. 6.29 비노조가 40% 가량 일단 들어가는 예를 데 들어서 대해서 그런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예, 예.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두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체제 입찰가로 인해서 갑자기 7대, 8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집회하고 고소고발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체제 입찰가를 하면 그 비율을 최소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비율을 올릴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강력한 연대를 해서 최소한 7대, 8대 제가 3년 하는 동안에 최소 8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지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타워크레인을 제가 중간에 너무 어려울 때 3년을 떠났습니다. 근데 23년간 타면서 이 직업으로 제가 앞으로 10년, 15년 더 타야 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앞으로 2년, 3년 대기로 갔을 때는 조합이 필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프리랜서입니까, 우리가? 이 직업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는 이 노동조합도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인센티브 동지 여러분들 걸겠습니다. 3년 뒤에 정관예우로 본부장 인센티브 주는 부분 동지 여러분들께 만약에 규약상 위법이 안 된다면 찬반 투표를 해서 결과로 그동안의 노력으로 처음에 공약 삐까뻔쩍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못 했으면 동지 여러분께 조개를 열어서 인센티브 동지 여러분들의 목줄과 제 목줄을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 인센티브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 본부장을 역임했고 사기 지금 본부장을 출마했지만 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센티브를 또 받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인센티브, 간부들의 인센티브 이런 걸 한없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노동조합은 최후에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단체의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에 대한 물론 노동조합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본부장으로서의 예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사기 본부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2개가 발생을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6대4. 지금 현장 들어가는 게 6대4 비율은 아닙니다. 7대3 정도 비율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 동지들 앞에 올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 전국적으로 진짜 어려운데 부산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6대4, 7대3 정도 비율로 노동자 비사가 임금 삭감 없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데 뭐 지역을 알아보시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대세충 지역이 지금 현장이 재고 뭐 조금 많고 이런 부분인데 현장이 많으면 뭐합니까? 조합은 투입이 안 되는데 이쪽은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대짜리 현장 같은 경우는 위쪽 지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지금 비율이 6대4, 7대3 어느 현장은 또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임대사업 분들이나 이렇게 타워 임대사가 들어오면 앞에 현장에 8대2로 자기네들이 좀 양보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현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또 양보하는 이런 그것도 가지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7대3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7대3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본부장 인센티브도 얘기가 나오고 간부들 인센티브도 얘기가 나오고 아마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노총은 상근직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딱 그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일 못하고 현장 없으면 현장이 없는데 간부들은 또 본부장은 또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은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유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누군가를 깎고 이렇게 해서 n분의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세요? 좀 부잣집 사람인데 아무처럼씩 아니 가난한 집 애들은 왜 라면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왜 굶냐고.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 사업 잘하면 됩니다. 그 몇 가지 얘기 제가 했습니다. 많은 방안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몇 대 몇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만 그거는 현장에 가갖고 아니면은 서울의 임대사들 직접 만나야 됩니다. 부산에 자기들이 타워를 내려보내고 계약을 할 때 그 수주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움직이는데 불성실하게 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원 같은 경우겠죠. 그거는 임금 삭감이 아니라 직원이 그냥 고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은 임금 삭감 얘기 못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임금 삭감이 안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들어가지 비조합은 쓸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약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줘야 되는 거. 그건 집행부에서 책임 전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임대사한테 어필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직직으로 기술자들이 앉아 있는데 왜 임금을 삭감합니까? 비노조 넣어서 경력 6개월짜리 1년짜리 넣어가 사람 사망사고 나고 그 사고 처리에 임대사를 뛰댕기고 보험 처리하고 그렇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 노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소할 겁니다. 또 그렇게 협상을 할 거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6대4, 7대3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큰 업체들을 잡아나가면 자연스럽게 비율은 올라간다고. 이상.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받고 다들 우리 부장님도 답변도 궁금하시니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후보님들. 저 동남진 지부장 김복돌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 해주신다고 감사드리고, 저도 조합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사실 노동조합이 많이 축소가 되고 힘도 많이 꺾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됐고, 뭐 투쟁을 해도 안 먹히고 고소고발해도 안 먹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 의지와 다르게 우리가 열심히 해도 뭐 안 되는 이 현실에 대기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한 것도 먹고 살자고 가입한 거고,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도 이 먹고 살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든 이 정부가 사실 노동조합을 너무 타락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자가 할 수 없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 대기자 활동 방안이나 뭐 본부장님들이 뭐 큰 생각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님들이 대기자 활동 방안이나 대기자 활동을 할 때 어떤 대기자 구제 방안이 있으시다 하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대기로 가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소형타워 사업, 간부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전조합원이 대기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을 내리고 그 체계를 잡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장기 대기자 대책이라 하면 몇 개월은 고용보험 타는 동안에 만약에 저희 조합원으로서 본부를 다 하시고 그 뒤에 장기 대기로 갔을 때는 조합원들께서 대기하는 동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타워 지원자에 한해서만 소형타워 사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조합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합에서 지원자 중에서 내려오면 소형타워 만약에 그런데 소형타워를 타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워낙 대기자가 많고 한 상황에서 100몇십 번이 내려서 소형타워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노력했던 부분 개월수를 계산해서 다음에 또 내렸을 때 소형타워 순번해서 혜택을 드린다든지 그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중간에 질의응답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김복태 지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라 해서 노동조합 탄압을 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번 뵐 수 있나? 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동지 여러분 아까 제가 블랙샘프 보셨죠? 블랙샘프 보다 보면 똑같은 요리 중에 똑같은 요리가 나옵니까 동지 여러분?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틀리고 긍지가 틀리고 리더십이 틀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조합원의 거니까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봉에 서서 움직일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 대기와 대기자들의 그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 정말 불안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본부장을 운영을 하면서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조합원이 집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를 짠다든지 조를 나눈다든지 한 정말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을 가지고 이렇게 참가해 주시면 좋지만 지금 너무 장기 대기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도 짜고 간부들로 해가지고 집회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를 짠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지금 무슨 알바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존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될 수 있도록 저도 짜고 거기에서 스케줄에 미리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를 반영해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운영 간부들 축소한다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통합선거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간부에서는 저희들 간부들이 도맡아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노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또 이쪽 저쪽 2개 현장, 3개 현장 집회를 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또 집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생활고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차후에 조합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저는 받아들이고 조합원들 분들께 여쭙고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차리 사용 이 2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철저히 지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석열 정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소고발이 안 먹힌다, 검찰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들다. 그거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잘할까요? 우리 식당에 가면 맛집이 있습니다. 왜 잘하겠습니까? 그거는 특화된 현장 사업입니다. 고소고발 또한 먹히는 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걸로 갖고, 다만 가열차게 투쟁할 때는 투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노동조합의 색깔이고, 그래야만 어느 사람 저춘답고 우리의 그 권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론도 타고 지역신문도 타고 지역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장기 대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겨울을 나눌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대기가 안 되게끔 만드는데 몇 개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우리 실업급여 받는 그 기준으로 최대한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박아야죠. 노동조합이. 그러고 쟁취해야죠. 그리고 장기 대기에 실업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노동조합 아닙니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고 또 본부장 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1시간 반이 거의 다 돼가는데 후보님들 연설도 힘차게 해주셨고 그 질의응답도 좀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투표는 내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카톡으로 알림이 오면은 본인 인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3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1, 2위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시부터 한 4시간 동안 또 진행이 될 건데 똑같이 그 카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시고 꼭 투표를 전원, 투표는 이게 총회 개념이기 때문에 빠지면 누가 안 했는지는 다 알 수 있거든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몰라도 누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잊지 마시고 투표 꼭 참석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분 후보님들 수고하셨고 여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